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불체포 특검 포기를 압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지도부가 야당 대표 죽이기에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국회 농해수위에서 여야 간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쌀 과잉 생산 문제에 도움이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선 역술인 천공 관련 의혹이 쟁점이 됐습니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오늘 정무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빨간불이 들어온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여야는 어떤 대책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쟁보다 민생에 집중해야 할 국회 과제에 대해서 민주당 이용우 의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0일 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국회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 동의안을 표결합니다. 부결 가능성이 높게 관측되는 가운데 이탈표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마땅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며 민주당 내 이탈표를 촉구했고, 민주당은 공권력의 정치 탄압에 맞서야 한다면서 내부 결속을 다졌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 동의안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는데 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이 의석 169석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민주당에서 2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이탈표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가 없어도 민주당은 망하지 않는다며 당 대표의 부정비리를 덮으려고 민주당이 자멸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대표가 마땅한 죗값을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왜 이재명은 감옥에 못 가겠다고 민주당과 국회를 볼모로 인질극을 벌이고 있습니까? 두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대한민국 국법이 제1야당 대표에게는 적용 못할 무슨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이와 함께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결백하다면 국회에 의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고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라고 압박했습니다. 결백한 이는 숨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진실을 두려워한다면 그 이유 역시 단 하나, 스스로 결백하지 않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정당하게 행사돼야 한다며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 검찰 등 부당한 공권력의 정치 탄압에 맞서 일하는 국회의 기능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마련해둔 안전장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불체포 특권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전횡을 저지하고 국회의 기능을 수호하기 위해 또 무도한 정치검찰의 칼에 맞서기 위해 정당하게 행사돼야 됩니다. 특히 민주당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알리며 이탈표 방지를 위한 내부 단속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당장은 자신들의 볼썽 싸나운 막장 당권 싸움을 가려보려는 술수이고, 길게는 어떤 식으로건 민주당을 고리 분열시켜서 총선에서 이겨보려는 책동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선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비이재명계 이상민 의원은 이 대표가 개별 대응해야 할 문제라며 검찰에 기소되면 당헌 80조에 따라 이 대표가 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여파는 3월 임시국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3월 국회를 주장하는 민주당에 국민의힘이 방탄국회라며 반대하고 나선 건데요. 여기에 정의당은 55클럽 특검법을 발의하고 야권발 특검 정국을 가시화했습니다. 장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정사상 첫 현직 야당 대표의 구속 여부 결정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3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로 거듭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야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보고받고 27일 본회의 표결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는데 국민의힘은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3월 임시국회는 열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표의 방탄 목적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한다면 그것은 비겁한 것이고 불체포 특권 뒤에 숨는 것인데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반면 민주당은 민생을 위한 3월 국회 소집을 거듭 시사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3월 국회를 반대하는 데 대해서는 집권 여당이 국회 문을 닫을 궁리만 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을 무산시키기 위한 속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의 특검 추진을 무산시키려는 얄팍한 속내와 정치적 셈법을 우리 국민이 모를 리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이 강은미 의원 대표 발의로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함께 50억 클럽 뇌물 사건 특검법을 발의하고 대장동 특검 전국을 가시화했습니다. 50억 클럽 사건과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은 공정과 상식이라는 사회를 지탱하는 두 가지 가치를 가장 앞에서 지켜야 하는 정치권과 사법부가 무너뜨리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곽상도 전 의원 등 대장동 50억 클럽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정의당에 반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연루 의혹을 제기하면서 부산저축은행까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자며 온도차를 보이는 상황. 50억 클럽 특검 후보도 정의당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비교섭 단체가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본회의 상정에 캐스팅 보트를 주고 있는 정의당이 50억 클럽 특검 처리 이후 불가피하면이라는 추진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민주당으로서는 설득 작업이 필요합니다. 국민의힘 반대에도 민주당이 3월 국회 소집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야권발 특검 전국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국회 방송 장정현입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 동의안과 관련한 소식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 날짜가 이제 27일로 잡혔는데 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 그 이유부터 들어볼까요? 네, 일단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킬 수 있는 이 민주당의 의석수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169석으로 이제 원내 과반 이상 의석을 확보하고 있죠. 체포 동의안은 재적원 과반수 출석에 이 과반수 찬성이면 가결되기 때문에 민주당 의석으로 충분히 부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제기됐던 것이 이 당내 비이재명계의 표심이었는데요. 민주당 의원 중 28명이 찬성으로 돌아서면 이 대표의 체포 동의안 가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명계 의원들도 이 검찰의 수사가 도를 넘었다, 구속 사유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 대표의 체포 동의안 부결 전망이 큽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표의 체포 동의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데요. 이 대표의 체포 동의안 이 가결이 되면 이 당대표가 구속되는 모습을 볼 가능성이 커지고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 이 내로남불 비판을 피해갈 수 없는 만큼 이 부결이든 가결이든 이 후폭풍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이제 부결 전망이 이제 우세한 상황인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검찰이 이제 구속영장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어떻게 또 바라봐야 될까요? 네, 이제 이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이제 부결될 경우 검찰이 비판 여론을 이 정치권으로 돌릴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신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이 정치적인 반대로 이제 체포 동의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민주당 내에서 이 기권이든 찬성이든 이탈표가 나온다면 이 수사의 명분을 얻을 수 있다는 전략이 깔린 것이란 분석도 있고요. 그리고 검찰이 이 대표의 이 백현동 개발 의혹, 또 대북 송금,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이 나머지 범죄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 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체포동의안 24일 본회의 보고 27일
표결.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도 이제 알아볼 텐데요.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들 간의 이제 토론이 열띠게 이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저도 이제 방송 전에 조금 보고 왔는데 천하람 후보가 김기현 후보를 이제 압박을 하던 장면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울산 KTX 부지의 그 현 시세가 어떻게 되느냐, 천하용인이 매입을 하고 싶다는 뭐 그런 이야기를 네, 막 압박을 하는 걸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의혹도 거셌지만 오늘 이제 두 번째 토론회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겠지만 김기현, 안철수 이 두 양강 후보의 집중 견제하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토론의 그 주요 쟁점 사안은 어떤 겁니까? 이제 방금 말씀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 오늘 이제 첫 TV 토론에서도 제기됐던 의혹인데요. 네. 이 김기현 후보의 울산 KTX 노선 이 시색 차익 의혹입니다. 오늘 토론회에 앞서서 이제 김 후보의 의혹을 놓고 다른 경쟁 후보들의 이제 공세가 상당히 거셌는데요. 이 의혹을 처음 꺼내든 황교안 후보 그리고 안철수 후보 모두 만약 이 김기현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이 민주당이 의혹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없다며 공세를 폈습니다. 이 황교안 후보는 거듭 사퇴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김기현 후보는 이미 소명된 사안이라며 자꾸 이 의혹을 제기하는 건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이 당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에게 민주당이 들고 나온 이 생태탕집 의혹에 빗대서 생태탕이라고 역공을 폈습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다른 후보들의 경쟁력도 깎아내렸는데요. 이 안철수 후보의 경우 안 후보가 지휘했던 선거는 다 졌다. 오전 5패다 이렇게 평가절하했고 천하람 후보에겐 단 한 번도 선거를 지휘해보지 못했고 당선도 한 번 안 된 후보가 선거를 얼마나 잘 아는지 모르겠다며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그 현재 그 쫓고 있는 천하람 이제 황교안 후보는 이제 또 공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판세 역전을 위해서 어떤 전략을 펴고 있습니까? 이제 김기현, 안철수 두 양강 후보 사이에서 이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는 사이에 네. 이 황교안, 천하람 후보는 이제 빈틈을 파고들면서 이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모습입니다. 이제 앞서서 이제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기현 후보의 울산 KTX 노선 시세 차이 의혹을 처음 제기를 했는데 이 보수포가 겹치는 김 후보를 겨냥해 이 표를 빼앗아 오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천하람 후보는 이 안철수 후보 뒤를 바짝 뒤쫓으면서 집중 견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천 후보 오늘 한 언론의 출연에 이미 안철수 후보를 넘어서 천하람 대 김기현 구도로 굳어졌다며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표가 겹치지 않는 황교안 후보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양강 후보를 견제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 오늘 이제 두 번째 TV 토론을 마친 뒤엔 내일은 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이 합동 연설회를 갖고 중언권 표심 공략에 나설 예정입니다. 네, 이제 아래쪽에서 이제 점점 이제 그 위로 올라오고 있는 형세인데요. 그 열띠게 벌어지고 있는 TV 토론회 또 이제 결과를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분석 박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박 기자 수고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여야는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농민 생존권 보장이라고 처리를 주장했지만 여당은 오히려 농가에 피해를 입히는 졸속 처리라고 맞받았습니다. 보도에 김희영 기자입니다.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등 업무보고에서 야당은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이라며 처리를 주장했고 정부 여당은 부작용이 훨씬 크다며 반대했습니다.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양곡관리법이 3, 5% 조건이 허락할 때만 개입하는 거 아니에요. 3, 5% 조건이 허락되지 않도록 가로쌀도 개발하고 토작물도 하고 이런 정책을 하면 되는 겁니다. 당장은 농민들에게 보전을 해주면 생존권 보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해를 거듭할수록 장기적으로는 쌀값이
상향해서 안정화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하향 평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의무 매입 제도가 도입되면 품질보다는 생산량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공급 과잉 고착화로 쌀값이 떨어지게 되고 가격 안정을 위해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쌀 의무 매입 도입을 놓고 정부 여당과 야당이 극명히 엇갈리면서 야당은 24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표결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장관 생각이시죠? 너무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제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뭐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그 대통령으로 하여금 거부권 행사하게 하려고 지금 일부러 추진하시는 거로밖에 제 눈에는 안 보이니까. 이 밖에 농해수위는 최근 한우 가격 폭락에 대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정 장관은 소비 회복을 위해 농협과 주요 대형마트에서 최대 50%까지 전국 동시 할인 행사를 연중 실시할 계획이고 내년까지 암소 14만 마리를 감축해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선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놓고 여당과 전 위원장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또 천공 논란 등과 관련해서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보도에 홍예진 기자입니다. 정무위에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거취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여당은 전 정부에서 임명된 전 위원장과 현 정부의 국정 철학이 맞지 않는다며 사실상 사퇴를 압박했고 윤석열 대통령과 아직 소통하신 적 없죠? 자, 가장 기본적인 소통도 못하면서 국민들과의 소통을 정부의 어떤 소통을 총괄해야 될 이 자리에 계시는 게 좀 너무 어거지 같은 생각이 안 드세요? 전 위원장은 임기를 지키는 것이 권익위가 독립기구임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대통령과 또 이 정부와 소통을 좀 더 원활히 해서 업무가 잘 되기를 희망을 했지만 정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배제를 하고 야당은 천공 논란 등을 언급하며 국무조정실의 대통령 보좌가 부실하다고 질타했는데 여당은 공상소설이라고 반박하며 충돌했습니다. 이 천공이라는 사람이 스스로 스승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과의 사적 관계를 얘기하고 이 정도 되면 대통령실이라든가 국무조정실에서 이거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천공인이 간신 논의하는 거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주장이잖아요. 제가 청와대 이전 업무를 총괄을 했지만은 저는 천공이 누군지를 몰라요. 이와 함께 여당은 네이버의 성남시 로비 의혹 등을 언급하며 공정위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고 야당은 공정위가 대기업 내부거래 공시기준 금액을 50억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밖에 정무위 전체 회의에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법 등 13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고 김도우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소추위원단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장관과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청구 사건 심리를 준비하고 있지만 김 위원장은 소추위원단 구성에 너무 소극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소임을 다할 것이라며 야당은 모욕과 협박을 중단하라고 반박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 심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손경식 경총회장은 노동법 개정안이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 확대했다며 기업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내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회 도서관이 개관 71주년을 맞아서 국가전략정보 포털 서비스를 열고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미래 도서관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격려사를 통해서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큰 역할을 해달라며 국회 도서관이 국가 전략을 수립하는 유능한 도구가 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조경태,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무소속 민영배 의원은 지난해 국회 도서관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2월 20일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정치톡은 저는 0.5선입니다. 여야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24일 본회의를 통해 27일 표결에 붙이기로 합의했죠.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은 내부 단속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체포동의안 통과 여부를 떠나서 이탈표의 존재 자체가 향후 당내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는 상황이죠. 이 때문일까요? 이 대표는 의원들과의 접촉을 늘리는 분위기입니다. 당 초선의원 모임에 참석해서 저는 0.5선 국회의원이라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연출했다고 전해지는데요. 하지만 당 일각에선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선택할 문제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할 수 있는 정말 묘수다, 그리고 신의 한 수다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모습. 그러면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성원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내려놓는 그 모습이 스스로 힘을 갖게 하는 차직생, 행직사, 이런 어떤 그 논리가 작용되는 그 이치일 것이다. 대표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박 전 장관과 달리 안규백 의원은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절대 놓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체포동의안 부결에 힘을 실는 의원들도 늘고 있습니다. 범죄 혐의나 어떤 소명이 인신 구속을 해야 될 그런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충분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별건 수사를 막 남발하는 이거는 제동을 걸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정치 보복이고 당연히 부결로 가야 되는 거죠. 이런가 하면 민주당 온라인 청원 사이트엔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을 출당시켜달라는 겁니다. 이 글에 동의한 당원이 2만 명이 넘었다고 하죠. 당내 갈등 조짐에 부결될 시 방탄정당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까지 민주당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생떼탕입니다. 상대방 후보를 향해서 흠집내기 경쟁을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 이번엔 부동산 의혹으로 맞붙었습니다. 15년 전부터 민주당이 마르고 닳도록 계속 써먹었던 건데 내용을 모르면 그냥 가만히 계시지 자꾸 민주당이 했던 얘기를 반복하시면 그러면 딱 그게 생떼탕이 되는 겁니다. 생떼탕이요. 김 후보는 울산 역세권 부동산 투기 의혹에 이미 소명된 사안이라고 밝히면서 생떼탕이라고 날을 세웠는데요. 자, 생떼탕이란 말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나왔었죠. 당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해서 민주당에서 생떼탕집 의혹 공세를 펼치자 국민의힘에선 생떼탕이라면서 맞받아쳤습니다.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뜻을 담아서 김 후보가 다시 생떼탕을 꺼내든 건데요. 다른 후보들은 김 후보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 소유의 땅을 지나가도록 그렇게 휘어지게 노선을 변경했다는 의혹. 그래서 3,800만 원에 산 땅에 엄청난 시세 차익이 생겼다고 하는 그런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명을 해야 하겠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1,800배 차익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해야 합니다. 유흥수 당 선관위원장은 후보들 간의 네거티브 전쟁이 격화되자 당원 당규에 따라 제재할 것이라면서 강력 경고를 한 상황인데요. 당 선관위의 중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흠집내기에 열 올리고 있는 당대표 후보들. 네거티브 전쟁이 줄어들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은 안으로는 전대 후보들 간 대결이 격화하고 있고요. 밖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를 요구하면서 야당과 대치 중입니다. 이유동 국민의힘 상근부 대변인을 연결해서 관련한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상근부 대변인 이유동입니다. 네, 지금 그 전대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들 간의 2차 TV 토론회가 진행 중인데요. 첫 토론회는 네거티브전으로 이제 일관했었는데 전대 이후가 걱정된다는 이야기가 이제 나올 정도였습니다. 점점 그 도를 더해가는 비방전, 그 당내 분위기나 지켜보는 당원들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건전한 비판은 괜찮지만 과도한 비난 분위기로 가면 상당히 우려스럽다라는 당원과 당내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저번 토론회에서 이미 다 끝난 논란인 김기현 후보의 토지 논란이라던가 각 후보들의 과거 행적을 도넘게 지적하는 행동은 지양되는 것이 타당하고요. 특히 지난 대선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에서 유승민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의 사적인 이슈에 과도하게 네거티브하면서 사실 지금까지 유 후보와 당시 유승민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가 썩 매끄럽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다 이제 우리 당 사람들이고 선거가 끝나면 다 함께 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또 이제 총선 승리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미래에 관한 토론이 필요하지. 과거의 사건으로 지나친 네거티브를 하는 것은 앞으로의 토론회에서는 좀 지양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놓고 여야가 대치 중인데요. 체포동의안은 27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서 결정이 날 텐데, 자, 문제는 그 이유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특검 총공세가 더 거세질 텐데요. 체포동의안 처리 이후에 더 격화될 충돌을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신가요? 우선 민주당에서 지금 크게 두 가지 특검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네. 김건희 여사 특검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 1심 판결이 이미 법원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저희 당 같은 경우는 이제 도이치모터스가 주가 조작이 아니다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주가 조작 혐의는 인정이 됐기 때문에 맞고요. 네. 하지만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있는 전주 이 씨라고 불리는 분이 결국 도이치모터스 관련되어서는 공소시효 만료 및 무죄를 받았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다른 이제 주가 조작 혐의에서 유죄가 나왔죠, 이분이.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측에서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지적이고 과도한 네거티브이기 때문에 저희 당 입장에서 그 특검에 대해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고요. 두 번째가 이제 50억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특검 같은 경우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한동훈 장관 역시에 대해서 검찰의 엄정 수사를 지시를 했고 정부 역시 이례적으로 사법부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정서와 좀 동떨어진다라는 입장을 좀 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전혀 미진하지 않고 그래서 특검을 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는 특검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고 민주당의 억지적인 정치적 공세, 이재명 대표랑 연관되어 있는 그런 거를 좀 정치적으로 무마시켜 보겠다라는 시도로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네.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방송법 등 민주당은 강행 처리를 하겠다.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하겠다면서 이제 서로 맞서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지 않는다. 문 전 대통령은 한 번도 거부권 행사를 한 적이 없다. 여기에는 어떤 입장이실까요? 우선 사실을 좀 정정하자면 문 전 대통령은 거부권을 한 번도 행사한 적이 없긴 하지만 사실 상황이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임기 내내 여대 야소로 지금 진행이 되었었고 정부와 사실 다른 입장의 입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적이 없었잖아요. 오히려 근데 지난 검수완박 법안된 통과 시점에서 이미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문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에 열리는 국무회의를 오후 2시로 늦춰가면서까지 법안 공포를 하는 꼼수를 저질렀었습니다, 당시. 이런 전례를 보았을 때 문 전 대통령이 과연 여소야대 상황 속이었다면 정부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정부가 좀 마음에 들지 않는 법안이 국회가 통과됐을 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의문이 있고요. 민주당은 지금 입법권 존중 이런 거 말하기 이전에 여당과 과연 협치할 생각은 있는지 좀 역으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다양한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같은 법들을 여당을 배제한 채 지금 의석수로만 강행 처리하고 하려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민주당이 국회 입법과 민주주의에 대해서 좀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점이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유동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본의안은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가기 앞서 공유를 하고 그때 저희들이 사업자 단체로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사업자 단체로 판단한 근거는 화물연대 구성원의 대부분이 개인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화물연대 구성원이 사업자가 된 것은 기업에 고용이 됐던 구성노동자가 구조조정 과정 속에서
독립 자영업자로 변했기 때문에. 법인세를 인하하면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일단 저희가 말씀드린 네, 지금 그 정치권에서는 여당은 전당대회, 야당은 체포 동의안이 중대 현안인데 국민들은 정작 물가와 난방비 등 민생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금 국회가 가장 신경 써야 할 민생 문제, 어떤 대책들이 필요한지 여의도의 경제통으로 손꼽히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우 의원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대정부 질문 한 열흘 전에 하신 것 인상 깊게 잘 봤습니다.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대정부 질문을 할 때면 국무위원들 대상으로 호통을 치거나 언성을 어쨌든 높이고 하는데 정치 공세로 자칫 흘러가기가 쉬운데 의원님께서는 차분하게 민생 문제 중심으로 살피고 질문 공세를 펼치셨습니다. 대정부 질문은 어떻게 준비를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매일 아침에 한 보좌진들하고 한 30분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날 있었던 일, 정부 정책에 대한 일, 이러면서 그것이 우리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그걸 쉽게 어떻게 풀어갈까 하기 때문에 특별히 준비한다는 건 없습니다. 항상 쟁점이 되는 사안들을 항상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정부 질문에 특히 어떤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셨을까요? 이번 대정부 질문은 지난해 통과된 예산안과 최근에 민생, 에너지 값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을 때 그럼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 것이냐. 예산안과 그 재원이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을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질의했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네, 지금 사실 국민들이 우리 정부와 국회에 바라는 것도 싸우지 말고 정말 민생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부분인데요. 최근 정부도 공공요금 동결 등의 정말 민생 대책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생 위기에 대응하는 정부의 이 경제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부의 현실 인식 자체가 상당히 안이합니다. 공공요금 동결 지금 하셨지만 지난해 말 그리고 지난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총리가 답변한 내용을 보면은 에너지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걸 그대로 누르면 파퓰리스트적이다.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직접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문제가 나왔던 것이죠. 저는 에너지값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가장 어려운 데가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러려면 에너지 바우처라든지 해서 지원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 예산안을 보면 2022년에 에너지 바우처 예산이 2,400억이었다가 올해 예산안은 1,900억으로 깎였습니다.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값은 올라가고 서민 취약층은 어려워진다. 그래서 당연히 그 예산들을 어떻게 마련할까를 바로 예산에서 이야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려고 하면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이걸 지적한 겁니다. 이게 단적으로 하나 보이는 게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민과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에너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안은 그렇게 짜여 있지 않고 이 때문에 결국 가스공사의 가스 요금을 기초 생활권자하고 차상위 계층을 절반 깎아주는 대책을 마련하고 더 이상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이번 정책의 예산의 가장 큰 문제였다. 이걸 지적했던 것입니다. 2월 7일, 그러니까 이제 한 2주 정도 됐네요. 대정부 질문에서 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반도체 세액공제 문제를 집요하게 이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한간에서는 반도체가 이제 수출 효자 종목인데 좀 공장도 많이 짓고 좀 팍팍 밀어줘야 이제 경제도 활성화되고 그래야 이제 또 민생도 나아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또 주장도 있는데요. 최대 25% 정도 이제 세액 공제까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어나는 이제 감소
이제 재정 건전성 문제가 결국에는 그 포인트였던 건가요? 어떻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12월 23일 날 예산안이 통과됐었고요. 그 당시에 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대만은 25%까지 해주는데 네. 우리는 너무 적은 게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12월 24일 날 기재부에서 보도자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은 반도체 산업을 충분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표가 있는데 R&D 시설 세액 공제는 네. 우리나라는 30에서 50%를 해주고 있고요. 대만은 25%를 해주고 있다. 그리고 설비 투자 세액 공제는 우리나라는 6에서 20%를 하고 있는데 대만은 5%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보도자료의 내용은 R&D 비용 세액 공제와 설비 투자 세액 공제를 헷갈려서 한 것이다. 이렇게 기재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고 이제 연말 돼서 지원이 미흡하다고 하니까 기재부에서 1월 초에 15%까지 확대하는 안을 내었던 거죠. 그럼 기재부가 왜 입장이 바뀌었냐? 네. 저는 뭐 반도체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면 뭐 우리 당도 10%를 이야기한 바가 있고 논의를 하면 됩니다. 네. 그러나 기재부가 우리나라 국간을 다루는 기재부가 입장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건 명백한 자신들의 논리가 서 있지 않는 것이다. 그걸 지적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름 만에 입장이 확 바뀐 거거든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 그 일관된 주장이 안 없고 되었던 오락가락 거죠. 정책이었다. 그것도 네.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네. 반도체 지원이 너무 작은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니까 기재부는 논리와 세금과 지출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해야 될 조직이거든요. 그쪽에서 오락가락하는 순간 우리나라 재정의 문제가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걸 지적한 겁니다. 반도체 종목이 굉장히 중차대한 우리나라 이제 경제의 그 큰 축이고 효자 종목인 건 확실한데 단지 정책에 일관된 그 정책을 이제 촉구한 거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 당시 그 의원님 대정부 질문 반도체 세액 관련했었던 그 영상을 저희 뉴스에서도 당시 내보냈었는데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그럼 그 야당의 민생 대책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민주당은 그간 그 전국 민생 투어를 했고요. 또 30조 민생 프로젝트도 띄우면서 계속해서 그 민생 이렇게 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사실 그 국민이 느끼는 그 체감도는 그리 높지 않아 보이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뭐가 문제인지 이재명 대표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봐야 되는데 네. 만약에 시장을 갔으면 제가 설날에 우리 전통시장을 방문했을 때 네. 이른바 전집을 갔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양도 줄었고 하는데 물어봤습니다. 왜 이러냐 했더니 밀가루가 올랐고 식용유가 올랐고 가스 다 올라서 도저히 자기들은 물건을 제대로 재료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네. 다 에너지값과 작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의한 다른 가격들이 올란 거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쪽에 대해서 집약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을 갔을 때 그 지난 연말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작년에는 12월 달에 그 에너지 값이 400만 원이 나왔는데 이번에 800만 원이 나왔다는 2배가 올랐네요. 그래서 그 순간 야 우리가 이걸 진짜 못 보고 있었구나. 그런 사회복지시설은 어르신 돌봄 시설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시설이었거든요. 바로 그런 부분의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고 그것이 이재명 대표의 예를 들면 7.2조의 재원 필요하다는 이야기에 구체적으로 연결됐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연결주지 못했고 구체적이지 않았다. 그리고 특히 이제 서민중산층으로 에너지값 이번 달에도 지난달보다 가스값이 더 나왔을 겁니다. 네. 나왔으면 그 어려운 계층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지 이 대책을 계속 촉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다루지 못했던 것이 좀 문제였던 거고요. 또한 청년주택이나 이런 부분을 볼 때도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아파트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 상태 속에서 네. 만일 그 주택들을 분양가 대비 50% 정도 할인해서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그 IMF 금융위기 당시에 40%까지 매입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서 취약계층을 위해서 주택 공급을 해나간다면 구체적으로 연결될 수가 있죠.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그 재원은 어디서 나와야 될 것이냐. 그럼 당연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 재원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논의를 해야 되고 이런 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2월 국회가 이제 빈손 국회가 될 공산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체포 동의안서부터 해서 뭐 그 노란 봉투법, 뭐 양곡관리법, 뭐 방송법 여러 가지 뭐 그 쟁점 사안 때문에 정작 그 민생은 뒷전으로 좀 이렇게 밀리는 그런 이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정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민생 국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 정치는 정치의 영역이고요. 그다음에 사법은 사법의 영역입니다. 국회는 오로지 국민들이 요구하는 삶 자체로 천착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야가 솔직하게 현실을 올려놓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의 환경은 서로 공격하고 상대방이 못한다는 걸 지적하기 바쁩니다. 근데 우리 당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당이 잘못한다고 해서 우리 당의 지지가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그러면 당신네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비전과 새로운 대안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네. 그 능력 있는 야당으로서 새로운 비전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민생 경제 쪽으로 철저하게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런 걸 못하는 것이 지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27일에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에 대한 표결에 붙여지게 되는데, 이 의원님께서는 비명계 모임이 민주당의 길 일원이시잖아요. 그 체포 동의안과 또 대표직 사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실까요? 뭐 대표적 사퇴 이런 이야기를 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구속영장 청구 사유서를 쭉 봤는데. 네. 사실 그동안 가장 핵심적으로 논의됐던 428억에 대한 논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은 검찰이 제대로 찾아내지 못했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고요. 네. 또한 그 대통령실에서 발언했습니다. 만약 부결된다면 또 영장을 청구하겠다. 이거는 그야말로 전국을 정쟁으로 몰아가는 시나리오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면밀히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지 사법으로서 그 공소장에서 감성적인 단어를 써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공소장 법률 용어는 아주 냉정하게 정확히 지적하고 그거에 따라 판단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체포 동의안 이제 그 표결 처리가 이제 27일에 있을 텐데 결과를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그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 그리고 대장동 특검, 쌍특검에 이제 화력을 집중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의원님께서 그 정의당의 50억 클럽 특검에 동참을 했습니다. 정의당 법안 발의에 민주당 의원 이제 6명이 같이 이름을 올렸는데 여기에 이름을 올리신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정의당이 법안을 낸다고 하길래 네. 자 대장동 특검이라고 하면 부산저축은행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범위가 넓습니다. 그렇죠. 네. 혼란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관심사가 가장 높고 아까 여당의 부대변인도 말씀을 하셨는데 50억 무죄에 대해서는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가 잘못됐거나 판결이 잘못됐거나 그 부분에 한정해서 파고 들어가야 된다. 네. 그렇고 그 부분이 아닌 특검은 이제 대상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게 아닌 사실의 범죄 혐의가 나오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 될 것이고 검찰이 수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서 확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도 저희 내일 이제 정무위원회의 금융 분야 업무보고가 있거든요. 네. 판결문 내용에서 나타난 사안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지점이 문제가 된다는 것들을 밝혀내야 될 겁니다. 내일 저도 그런 부분에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명확해진다면 국민들이 주가 조작, 시세 조작은 뭐가 문제고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지 이해를 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가 김건희 특검 필요하다.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하고 호흡을 같이 하면서 여론을 이끌어내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민주당 이제 그 특검 발의가 아니라 이제 정의당 이제 발의였기 때문에 그 이유를 이제 또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원님이 아까 민주당 길도 나왔고 그거는 중요하게 보는 게 저는 정치 집단 간에는 당별로는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일을 해 나가는 방법은 서로 간에 공약수가 되는 부분. 저희가 이제 대장동을 아주 넓게 봤는데 여기는 50억만 받지 않습니까? 네. 포함된 공약되는 부분만이라도 일단 해가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지 전체적으로 국면을 확산시키는 건 아니라고 봤던 겁니다. 네, 180석의 지지를 받았던 아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지금은 좀 안팎으로 좀 힘든 상황에 놓인 것 같은데요.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길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똑같은 목소리가 나오는 게 정당은 아닙니다. 정당의 효용성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그 어떤 주민이 내 목소리가 반영되고 있구나.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조율돼 가고 있구나. 이럴수록 정당의 효용성은 더 높아집니다. 미국의 민주당도 다양한 입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씩 효용성을 발휘하는 것이 나만 맞고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너하고는 같이 할 수 없다. 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보고 그런 면에서 저는 어떤 경우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 같이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체포동의안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걸로 보십니까? 저는 체포동의안까지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가지 않는 방법은 네.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가셔서 심사 받으면 됩니다. 아,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네. 그런 영장 말씀을 심사를 받는 길로 미리 나갈 수도 있죠. 그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아주 크지는 않다고 보이는데요. 네. 그런 선택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체포 특권이 가지고 있는 특권 내려놓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 왔기 때문에 또한 이것도 특권으로 비춰지고 국민의 눈에 어떻게 비치는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이 수사 자체가 상당히 정치적이고 잘못된 게 많다고 생각하지만 또 국민의 눈에는 그렇게 비치지 않을 때 그 비치지 않는 국민의 시선도 같이 고려할 줄 아는 이런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박영선 전 장관은 이제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가 총선의 공천권을 포기하는 게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을 거다. 그렇죠. 이것도 그 민주당이 그 위기 돌파의 한 그 길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굳이 그게 그 돌파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당 공천 시스템은 시스템에 의한 공천이고요. 그리고 국민들의 여론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공천을 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자의적인 공천이 있을까 이런 우려 때문인데 그런 걸 자꾸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치권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이 국민들은 민생에 굉장히 목말라 하고 있는데 의원님처럼 민생의 여러 현안을 짚어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많이 좀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오늘 그 파워 인터뷰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우 의원과 함께 민생 위기 대책 그리고 정치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